안녕하십니까. 화이자 접종 예정 고3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3 그리고 재수생, 수험생 분들 화이자 접종을 하실 건데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 모두가 건강하게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주저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인데요. 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벽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막에 ACE2라는 수용체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하고 이후에 세포 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복제된 후에 다시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른 건강한 세포를 감염시키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우리 몸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증식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는 효과입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작동 원리입니다. 재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mRNA라는 유전자를 인공으로 만듭니다. 이 유전자는 매우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지방 나노 입자라는 이 지방질 속에 넣어서 백신으로 주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 나노 입자가 세포막과 결합하면 그 안에 있던 이 mRNA 유전자가 세포질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이 유전자를 코딩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세포막에 이렇게 전시됩니다.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만 결합하는 항체 그리고 T세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 면역이 형성된 것이고 다음에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항체와 T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체의 원리인데요. 이 백신 주사를 함으로써 이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최소한 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정된 충분한 양의 항체 생성은 백신 주사 맞은 후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두 번만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2번 주사를 맞습니다. 첫 번째 맞고 3, 4주 후에 두 번째 맞는데요. IgG 항체, IgM 항체가 첫 번째 맞은 후에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으면 이렇게 폭증해서 항체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2번 주사를 맞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문제점은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 사례까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들도 겪는 부작용을 나도 겪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부작용도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증상일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에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서는 심근염이 좀 더 흔합니다. 여기 심장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근육이 심장 근육이 심근인데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면 심근염, 심장이 보이고 이 싸고 있는 막, 이 막에 염증이 생기면 심외막염이라고 합니다. 심근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10대, 2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대부분 치료가 잘 되고 하지만 장기 후유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mRNA가 매우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지방질 막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자가 수억 개 이상 모여진 것이 한 사람 분량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질 막은 사람의 세포막과 성질이 비슷해서 쉽게 유합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mRNA가 세포질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하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와 T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염증 반응이 크고 심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방질 막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 반응 때문에 많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지방질 표면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것입니다. PEG가 바로 폴리에틸렌 글리콜 처리한 지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면역을 회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이 염증 반응이 크고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지질 나노 입자, 즉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RNA 방식의 희귀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2010년도에 모더나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 반응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사용해 보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 반응은 혈관을 따라서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 반응은 백신 주사를 맞는 즉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심장 혈관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심근염이나 심외막염이 발생하는데요. 대개는 3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영상 처음에 정상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 생성은 최소한 4일 이후에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근염은 대개 3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 반응 때문에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왜 그토록 많이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질 막에 대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려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통소염제 투여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까봐 이 진통소염제 투여를 주저하고 그래서 병을 키워서 나중에 너무나 심각한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안타깝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투여는 접종 후 6시간 이후부터는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증상이 좀 심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으시고 진통소염제 처방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전후에 피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휴식하시고 과도한 운동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 물질이 쌓이면 아무래도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염증이 유발되는 육식, 삼겹살이랄지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안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신선한 야채, 청국장이나 된장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C, D, 오메가3는 제가 늘상 강조해왔던 영양제입니다. 체내 염증을 줄이고 올바른 면역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저의 앞전 영상에 진통소염제의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이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배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그러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